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안정은입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는 포르투갈과 이집트의 정부 불안과 삼성전자의 기대 이하 실적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1860대에서 1820대까지 내렸다가 1830대까지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속되고 기관중 보험마저 순매도로 돌아서며 부진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마이너스 1.09%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포르투갈과 이집트의 정국 불안 등 대외적인 악재와 삼성전자의 기대 이하 실적에 따른 실망감 등으로 외국인 매도가 강해져 지수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하락을, 코스닥 지수는 약간의 상승을 보인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 쇼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고용 현황을 보면은 3개월 연속 20만 명 가까운 신규 고용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9월 달에 양적 완화는 철수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는 오히려 경제가 좋아졌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개선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7.6%로 발표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진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른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철수 시기가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을 안기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6월 발표됐던 제조 ISM 지수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50을 다시 넘긴 50.9를 기록했습니다. 제조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 지표도 거의 5년 또는 6년 만에 최고치를 넘길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차후 미국의 소비가 좋아진다는 측면이고 또 제조의 ISM 지수가 좋아진다는 측면은 향후에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GDP 같은 경우 분기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좋은 이런 모습을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미국의 GDP 같은 경우 생각보다는 더욱더 좋아지는 거의 3% 근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면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우려감 속에서 채권 시장이 몹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 이머징 마켓인 러시아, 브라질, 우리나라가 유독 6월 달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상당히 큰 동요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약 16분기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더 푸는 정책을 해야지만 유럽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좀 주춤거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주식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것은 아베노믹스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큰 이유를 보여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의 엔값이 다시금 100엔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엔화가 100엔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주는 충격은 조금 완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엔화가 이번에 100엔을 넘어선 것은
곧바로 다시 100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것을 딛고도 우리나라 정부는 하반기 또 금년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7% 예상치를 종전보다 좀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흐름은 조금 더 귀추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화정책 때문에 2008년에 미국의 캐나다의 금융위기를 멋지게 돌파했던 칸이라는 분이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부임을 해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칸이 효과 때문에 영국의 주식시장도 또 금융시장도 재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유럽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와 이 칸이 총재의 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빠른 방법으로 유럽의 금융시장을 좀 동요가 됐던 것을 안정시키는 모습이 전 세계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에는 큰 보탬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유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완연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유동성 축소라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생각이고 그런 것이 시중은행에 곧바로 전파가 된다면은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고 대출이 축소가 된다면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조금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본다면은 같은 사건인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경제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같은 사건을 놓고 미국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은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이런 면이 아직도 굳건하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도저도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집트와 포르투갈의 정치적인 불안은 상품시장까지 동요를 시킴으로 인해서 유가 같은 경우 오랜만에 다시 배럴당 100불을 넘어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수입을 할 때 원유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우 외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흐름 속에 어떤 큰 파도 속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주를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진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진정을 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조금 더 굳건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보다 낮았다는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IT 업종이 주도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기계나 또는 조선,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적에 대한 실망치도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자체는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주식시장에 조금씩 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번 주에 모색해야지만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일 날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지난달 6월 달에 양적 완화 철수를 계획했다라는 이런 버냉키 의장의 말이 그런 다른 의원들의 어떤 의사록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었고 또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미국의 알코올을 시작으로 하는 어닝 시즌이 미국과 전 세계 주식시장에 조금씩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이번 주 살펴볼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투자 전략에서 본다면 역시 2분기 어닝 시즌을 계기로 기업의 실적의 모멘텀을 갖고 우리는 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전기통신 서비스, 그리고 유통,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기업 실적이 분기에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스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은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 외에도 이번 주에는 드라기 총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는 등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8일 드라기 총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합니다. 9일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11일에는 미국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 주목됩니다. 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한 방향을 짚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동결된 기준금리는 이번 달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